네, 자, 첫 번째 준비 시간 10분 부여했고요. 이제 재통포청 편 이제 9분 집단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이전까지 아마 들으셨을 텐데, 예, 시간은 20분이고, 발언 시간들은 적당히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첫 번째 주제가 예, 재조포청 유치가 가진 의의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타임은 1번부터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1번부터 저 왼쪽 편에 있는 부분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9번까지 순서대로 각자 1분 이내로 간단하게 예, 각자 그 의견을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 발표하고 싶은 순서대로 거수하시고 예, 각자 두 번째 주제 인천시가 대외정보 비즈니스업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예, 적절한 방법으로 순서는 제가 지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각자 예,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2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는 별도로 없이 발언하실 분들은 약간 손 드셔서 거수하셔서 발언을 얘기해 주시고 발표 전에는 그냥 이 성함은 얘기하지 마시고 몇 번 응시입니다로 시작해서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마스크 잠깐 다 벗고 할까요? 잘 안 들리니까. 네. 자, 그럼 자 여기부터 20분 시간 드릴 테니까 자 1번부터 시작할까요? 자 1번 응시생부터 간단하게 예, 각자 의견 제시하라는 파트가 있죠. 먼저 좀 1번부터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번 응시생 발언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인천의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해 발생하는 의의는 우리나라 역사와 현재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은 강화도 조약이나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처럼 역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겨온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재외 동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그 재외 동포의 선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그 재외 동포들이 재외 동포청을 통해서 인천에 와서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번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외동포청 유치의 의의는 인적 자산이 늘어나서 이를 통해서 재외동포와 국내 기업 협력 등을 용이하고 이래서 이제 인천의 재정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 지금 인천이 추구하고 있는 초인류 도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번 지원자입니다. 저도 2번 지원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가 초인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재외동포청 유치가 가진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살면서 축적한 그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자본이 굉장히 큰 영향력과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국에서 축적한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자본을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다면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아시아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초인류 도시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4번 발언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2번 지원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자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부족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에서는 전 세계 거주 동포와 교류를 통해 해외 취업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까 이번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자산을 통해 인천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번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1번 발언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사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재외동포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합니다. 저 또한 윤석열 대통령님 기념사에서 알 수 있듯이
750만 한인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저희가 재외동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재외동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험과 같은 노하우의 그런 도움도 있다고 생각해서 재외동포청을 유치함으로써 인천 시민과 재외동포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6번 발언하겠습니다. 저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떠났던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이 개청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번 발언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항장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5번 발언자께서 말씀하셨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으며 저희가 재외 동포한테 이득을 줄 수도 있지만 저희도 이 재외 동포 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가장 처음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재외 동포 분들은 인천에 먼저 도착을 하는 곳이 항구이기도 하고 공항에 먼저 도착을 하기 때문에 가장 편의성과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들어오는 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번 응시자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천은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또 750만 동포들이 모여서 한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비즈니스 허브 도시가 되고 또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 분들께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토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번 발언자입니다. 제 앞에 말씀해 주셨던 7번 응시자분과의 의견에 동의해서 이번 재외동포청 유치가 인천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되는데 되게 중요한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일단 세계적인 최고의 공항이 있고 또 인천항도 있고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잘 이용해서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잘 모색한다면 분명 이러한 비즈니스 허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9번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재외동포청 유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천이 지금 뉴용콩 시티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세계 초일류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여기 그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복지라든가 국가적인 보호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런 인천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든가 이미지 그런 것들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1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가 재외동포 비즈니스 허브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지 각자 이제부터 발언 순서 정하지 않을 테고요. 각자 편한 대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해서 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몇 4번 번 발언자 추가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9번 지원자께서 뉴용콩 시티 프로젝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목소리 조금 크게 할까요?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시면 저희 시장님께서 10만 창업, 60만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인즉슨 수많은 동포들이 저희 인천에 와서 많은 민원들을 보게 될 텐데 자료를 보시면 재외동포 전담부서를 웰컴센터 기획과를 7월에 신설한다고 합니다. 평소 병역 문제에만 다뤘던 민원을 추가로 세금 문제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분들이 민원을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저 6번 발언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재외동포가 인천시에 이제 비즈니스 허브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는 먼저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어를 말함으로써 많은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송도에 세계문화박물관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인해 가정 2세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차세대 한인 대상으로 연례적으로 인천에 초청을 하여가지고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주로 문화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것뿐만 아니라 파친코에 관련된 디아스포라 문화 가치 같은 문화 작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재외동포청들의 사례들을 많이 담은 문화를 많이 만들어서 재외동포청을 생김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느끼고 있는 애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음식 축제를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식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문화 같은 거를 같이 융화해가지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6번 발언자분께서 하신 말에 동의를 하고, 중요한 게 이제 동포들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주해서 한인 이제 1, 2, 3 이제 4세대까지 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어랑 한국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국의 또 장점이 원스톱으로 이제 빨리빨리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해외 동포분들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차질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재외동포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하면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이나 옷 같은 문화 교류나 아니면 한국의 장점인 의료에 대한 부분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인천이 재외동포청이 더 많은 목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번 응시자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식이나 의료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서 앞에 자료에서 주거나 의료 관광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캄보디아 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어로 소통이 잘 안 되셔서 임신이나 출산할 때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 상담센터 같은 것을 인천에 유치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번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6번과 2번 지원자분이 말씀하신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외동포청이 송도에 유치된 만큼 송도에는 그 안젤리나 졸리 아들이 다니는 그 연세대 캠퍼스도 있고, 또 그런 해외에 유명 패션 스쿨이나 그런 해외 캠퍼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이렇게 해외 캠퍼스를 유치하는 노력을 통해서 제외 동포들이 영어로도 글로벌한 학습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에는 또 포스코 빌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기업을 또 유치해서 그 취업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번 발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방안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7번 발언자 분께서 말씀하신 뭐 정주 공간 지원이라던가 의료 서비스적인 그런 지원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7월에 개최되었던 오직 인천 토크라는 토크쇼에 시민 패널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많은 패널분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신 거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거기에서 고려인 패널분이 나오셔서 좀 고려인으로서 인천이나 대한민국에서 좀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같은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7번 분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료 서비스나 좀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소통적인 문제였는데요. 다행히 인천광역시에서는 좀 그 다문화 어린이 가정들에 대해서 어린이집 전액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뭐 말을 하는 그 한국어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7번 발언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 서비스 같은 그 동행 서비스 같은 거를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재외동포 분들이 안정적으로 인천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도 중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5번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3번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외동포 분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때 동행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는 것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재외동포 분들의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직업 교육,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정착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되어 있는데요. 모두 공통적으로 발언하시는 부분이 한국의 음식과 의류를 좀 알리는 쪽으로 찬성하시는 것 같아서 박물관 같은 곳을 신설을 해서 거기에 재외 동포분들이 좀 자신 있는 언어로 외국인 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쪽을 방안을 고려해 봤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9번 지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허브, 인천시가 비즈니스 허브가 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도 좋지만 이제 재외동포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해서 한국에 투자했을 때 그런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이제 한국 맞춤형 그런 재외동포 맞춤형 그런 투자 상품 같은 것들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한국에 투자했을 때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재외동포 바이어 초청 등을 통해서 국내 기업과 재외동포 간의 그런 경제인 간의 그런 제휴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 번씩 다 발언하신 것 같고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본인 다른 못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까 좀 문제가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인데 되게 정주여건 마련 이런 지원 쪽으로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아무나 간단하게 좀 논의 좀 이어갈까요?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분 없으신가요? 못하신 말은 없습니까? 네. 네, 시간 특별히 다른 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두 번째 발언도 하니까 이제 18분 30초 정도 됐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러면 일단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바로 마무리 짓겠고요. 이따가 면접 때 또 개별적으로 한 번씩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컷. 네. 짠짠짠. 그래서 처음 이런 거 처음 해보신 분 많죠? 어색하고 뻘쭘하고 말도 하기도 좀 힘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일단 1번 분부터 들어가면서 소감 크게 좀 말씀을 보고 크게 해보니까 1번부터 빨리 30초씩 소감 해보니까 너무 떨렸습니다. 됐고 그런 얘기 말고 또 네.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다른 토론자님들 눈 보기도 어렵고 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다. 이건 같은 자료를 보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같은 자료인데도 되게 아이디어가 다양하셔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접대용 서비스. 네. 뭘 다양해. 지금 3번. 그냥 제가 생각한 거 외에 그 인천이 뭔가 역사나 현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재해동포청이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좀 되게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걸 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다음 4번. 또 비슷하게 같은 자료를 봤는데도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신기했고 자료를 빨리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자료를 빨리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번.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 면접은 보고 가야지. 네. 또 다들 말씀을 잘하셔서 많이 놀랬고요. 저는 막 목소리가 많이 떨려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했다. 네. 다음 7번.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너무 떨려서 다른 분들 이야기하시는 게 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 8번. 저는 역사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구나 해서 좀 새로웠고 이게 자료를 10분 만에 보기 너무 어려워서 보통 평소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것도 먼저 말씀인 것 같긴 해요. 다음 9번. 저는 이게 자료가 원래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되게 4페이지. 생각보다 겹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자료가 내용이 많아서.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엄청 좋은 발언은 아니더라도 그 말씀하신 거에서 뭐 단어 조금만 바꿔서 하면 발언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게 보통 이제 숟가락 얹기 신경 숟가락 얹기.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숟가락 하나 얹는 숟가락 전법 또 괜찮은 전법이에요. 잘하셨어요. 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거는 좀 다시 다 같은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좀 뭐 특별하게 처음 얘기 중에 그 뭔가 좀 아이템 잡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아름다운 얘기하면 귀에 다 안 들어와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중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뭐 발언 중에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1번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2번 기억나는 거 발언한 것 중에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다문화 의료. 다문화 의료 또 저도 캄보디아 본인 저도 다문화 또 저도 캄보디아랑 뉴욕 캄보디아랑 콘시티 바로 오케이. 가시는 또 저는 아까 개항장 말씀 그게 왜 인상적이지? 그냥 됐고. 역사랑 다음 박물관. 다음 그리고 역사 연결시키는 본인은 저도 뭐 이런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좀 레퍼런스를 하셨던 게 그냥 굳이 설명을 드리면 다들 비슷하게 처음에 몸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발언 중에 가장 좋으신 분은 9번이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발언에서는 예시를 들었어요. 히로시마 얘기. 두 번째 발언에서 다들 왜 비즈니스 얘기 안 하냐 얘 지적질을 했죠. 비즈니스 얘기하는데 왜 비즈니스 안 하고 헛소리들을 하는겨?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일하게 이분만 이 얘기를 했어요. 유일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분이 원탑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에 저는 이제 면접에 있는 눈으로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면접에 있는 눈으로 그냥 뭐 그런 면에서는 원탑이에요. 왜냐 그럼 주제에 집착했고 딱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둘 다 구체성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투자 설명에 뭐 바이오
관련돼서 뭐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첫 번째 발언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경제적 외에 복지적인 거 뭐 얘기하셨고 아까 고가 위상 제고하는데도 중요하다. 히로시마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남들은 다 그냥 인천 계양장 역사 뭐 이런 얘기 다 똑같은 얘기를 다시 다 하셨어요. 1번 라운드에서는. 그래서 뭐 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1번 발언에서 첫 번째 발언에서는 뭐 아무런 차이점이 이전 없다고 봐요. 남들 부분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남들 이런 얘기 할 때 나는 다른 얘기 해야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차별성이 일단 간다는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나마 이제 아까 9번 발언 하신 게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6번 발언자죠. 예. 자부심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나마 빠침코라는 예시 하나 들었어요. 야, 또 이게 한 번 나오냐. 디아스포라 얘기도 처음 나왔고요. 디아스포라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건 여러분들 아실 건 없겠고 저도 빠침코, 음식축제, 박물관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얘기하잖아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고 모르겠어요. 내용이 좋고 나쁘면 묻지만 뭔가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하셨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11번 발언이 가장 그래도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15번 분이었어요. 그 다음은 아까 안젤리나 졸리 아들레미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물론 그 뒤에 좀 흐지부지 넘어져서 그죠? 예, 흐지부지 돼서 좀 발언도 좀 짧고 그렇기는 했어요. 다들. 그래서 그래도 좀 이것도 구체적인 얘기했던 게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토크쇼 했더니 이렇게 내가 경험이 있더라 해서 본인 자랑 얘기 하나 껴서 얘기한 거랑 어린이 지원이랑 교육 지원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슷하게 다른 분들 걸 묶어서 가긴 했지만 나름 그래도 조금 더 구체성 있는 얘기 정도가 요거고요. 아까 14번 의료상담센터 얘기는 이것도 그냥 조금 구체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아까 9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얘기들은 다 그분들 와서 잘 살게 하고 좀 취업 잘 되게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 딱 보면 그런 쪽 얘기할 거니까 나는 아예 투자나 일자리 늘리는 거거나 예컨대 제휴동포분들 자제분들 중에 한국과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는 연계센터를 하거나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약간 중요한 개념에서 이게 외국인 캐퍼시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서 외국인 분들이 아예 한국에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외국어로 공부하고 하는 아이들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되게 표준적인 사이즈예요. 지금 첫 번째 말은 다 그냥 아무 말, 그냥 같은 말, 숟가락 얹기로 그냥 돌아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판이 이제 두 번째 판인데 그럴 때는 발이 좀 짧아요. 다들 좀 시간이 조금씩 남잖아요. 한 30초씩 타닥타닥 하고 치워버리는 느낌들이 강해요. 필요하다 하면 한 1분 정도 얘기해서 아이템 하나만 얘기하지 않고 한 2개 정도는 충분히 30초씩 2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의 배분이나 이런 건 1분 정도의 사이즈면 됐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숟가락 얹는 얘기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는 거야?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 특히 3번 고개 쳐박고 계속 메모만 하죠.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메모하는 게 아무 의미값이 없잖아요. 잘 생각을 해봐요. 그죠? 끊임없이 아이디어 토론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잘 와서 한국에서 잘 지내는 것만 하고 있네? 딴 거 얘기할 거 없나? 이 순간에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좀 다르게 좀 관점이 좀 다르거나 아이템이 좀 다르거나 시각이 다르거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들 그냥 비슷하게 숟가락을 얹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딱히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딴 데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빌런 하시는 분 제외하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한 번씩만 돌아가야 되고 내가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니까. 그분이 한 3번, 4번 하면 이제 고맙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무덤만 가보고 숟가락만 얹고 가야지 라는 전략도 보통 봤는데 아무 문제 없는 전략이기는 해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질문?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이게? 내 마음대로?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건데 내가 좀 이 와중에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기 시간에 그래서 그죠? 이게 여러 가지 아이템 아이템이 안 나오면 이런 거 좀 생각을 하고요. 좀 예시를 드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런 거 얘기하겠다. 단순하게. 그죠? 빠진 거 얘기하겠다. 그죠? 아까 여기 참여했던 거나 토론에서 거기 토론 발언한 내용 갖고 그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좀 얘기하다. 그 얘기도 조금 더 길게 2-3문장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너무 퉁쳐버리고 넘어가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런 얘기. 아까 보셨다시피 투자 설명이나 바이어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기업이랑 잘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야겠다. 비즈니스 얘기를.
인천에도 비즈니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껴가지고 뭐 인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하나 껴가지고 얘기하고 다시 인천에서 하고 있는 걸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죠? 예, 뭐 주기자 유치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도 좀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할 얘기가 되게 무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시간을 돌려서 준비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그죠? 이거 보느라고 치이는 게 아무 의미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자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보고 공부했다고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고, 딱 숙제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좋은 말 했으면 내가 말할 걸 생각을 해놓고, 그거에 맞는 거를 좀 끌어다가 하거나, 어설프게 생각하는 걸 자료를 보고 뭐 끌고 와서 인용해서 하거나 뭐 그런 방식이 있겠죠. 그죠? 그거는 뭐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됐죠?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대충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 됐습니까? 질문? 저 아까 마지막 분이 딱 주제를 다시 돌려주셨잖아요. 비즈니스 쪽으로. 그리고 추가 발언 할 사람 있으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세 번째 발언 하는 그럼 좋은 거지. 그거는 그거는 당연히 좀- 아무도 안 하면은 뭐 다 보통 받으려고 그러는 보다 성격 다 좋은 친구인가 보다. 그럴 때 이제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인천시에서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였죠.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뭔가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되게 그런 게 오면 뭐 추가 발언 했으면 해보라 이런 식으로 대기들 해요.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딱 히든으로 한두 번 그냥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아무도 뭐 뻘쭘해가지고 안 하시니까 가서 하시고 그거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좀 좋은 얘기가 있으면 발언이 다 짧아요. 지금 아까 두 번째 발언 같은 경우에는 두세 문장을 더 아까 30초씩밖에도 지금 안 한 것 같아요. 후다닥닥 세 문장 얘기하고 치우는데 5문장은 1분 정도면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좀 빨리 얘기하면 저도 아이템을 두 개 정도의 아이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하나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좀 자세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짧게 2개, 뭐 정주여건 관련된 하나 걸치고 비즈니스 관련된 거 하나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뭐 각자 이제 전략이고 이제 애드립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모두 발언 성격이나 첫 발언은 되게 좀 비슷하게 가는데 거기서도 좀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해요. 내가 볼 때 좋은 건 모르겠고 남들이 다 이제 다 이렇게 정주여건 얘기할 때 나는 교육 얘기하겠다. 아니면 뭐 비즈니스 얘기하겠다. 뭐 그런 포인트들 있죠.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어서 그 자체가 차별화가 되고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인천에서 이런 걸 하고 계시던데 혹은 아까 뭐 좀 개인적으로 송도 기기가 되게 좋았어요. 지역성이잖아. 이런 것도 송도에 이런 게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런 지역성을 가져가거나 혹은 그죠? 예. 그다음에 그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물고 들어오거나 그죠? 예. 그런 게 구체성인 거예요. 뭐 예시나 경험을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 구체성을 끌고 들어와서 뭔가 얘기하는 게 좋은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서 빠찡코 얘기랑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온 게 연세캠 또 다니나? 줄리아들은? 모르겠어. 아무튼 찾아보고요.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그 지역성 항상 늘 말했지만 인천이라는 지역성을 특수성을 좀 갖고 뭐 예시를 들고 자꾸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인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을 끌고 와서 뭔가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나름대로 인천에 대한 애정과 지역성 둘째 인천 시정들을 그래서 나도 알려고 노력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토론에 나와서 정제돼서 한 1분 발언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그런 어떤 100분 토론의 패널처럼 얘기하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됐죠? 그러니까 각자 보면 저 친구는 숟가락만 얹는군. 저 친구는 그래도 남들 얘기할 때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군. 저 친구는 그래도 좀 인천의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 그런 태도만 남는 거예요. 약간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약간의 아이디어가 돋보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거밖에 안 남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친구 졸리아들 다니고 있어요? 이거 물어보겠죠. 왠지 궁금하니까 진짜 다녀요? 그런 게 남는 거예요. 그런 게 좋은 거고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예시와 구체성을 가지고 지역성, 구체성을 가지고 조금 예시를 드는 게 좀 좋겠다. 좀 남들 얘기할 때 좀 다른 관점, 다른 예시, 뭐 다른 관 이런 거를 좀 보여줘서 좀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발언은 너무 아까 뭐 개항장 얘기, 뭐 의미 자꾸 이런 얘기만 다 가길래 중간에 끊을까 하다가 내가 면접에서 중간에 뭐 그런 얘기는 됐고 여기서부터는 다른 얘기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면접에는 이제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계속. 뭐 대부분의 면접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저기서 이제 성질 더러운 면접위원이면 됐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후보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게 아까 말대로 준비할 때 이렇게
후보군을 좀 가져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예, 가장 잘 하신 분은 9번이 제일 낫고요. 예. 그 다음에 6번. 예. 6번 분, 그 정도가 제일 나왔던 6번이랑 이제 1번, 3번 뭐 이 정도 분이 제일 예, 그나마 좀 제일 잘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됐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질문인데 네. 제2동포청 유치가 가질 의의에 대해서 제시를 하라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맡기는 저는 좀 어이가 뭐가 있겠어? 인천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 첫 번째 발언에서 좀 다른 점이나 특별한 걸 좀 뭐 할 수 있겠나? 뭐 의 중에? 의 얘기한 거 뭐 있어 지금? 뭐 개항정 어쩌고 저쩌고 아까 뭐 100만 그 얘기 아까 하신 게 있겠고 1000만이죠? 예. 또 뭐 아름다운 이야기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의의니까. 의의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요? 아까 누가 일자리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죠? 예, 일자리 늘리는 것 차원에서 인천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제외동포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뭐 그런 느낌에서 일종의 허브가 되고 교류가 되고 그럼 뭐 충분히 예시를 들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잠깐 한상이나 이런 거 그 한국 화상이라고 하죠. 중국인 상인 네트워크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화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패러디에서 한상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도 이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잘 뭐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는 있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그쪽과 지역과 이제 각종 나라들과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정보가 좀 있으면 연결해서 좀 얘기할 법하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겠지. 첫 번째 얘기들은 그죠? 뭐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갑자기 들려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혹시 그러면은 주제가 두 개인데 첫 번째 모두 발언에서는 꼭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얘기도 문자로 깔아놓을 수 있죠. 그건 뭐 각자 알아서 그 방법은. 왜냐면 의의가 좀 비슷하니까 바로. 왜 의의가 왜 비슷하다고 생각해? 아 죄송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에서 지금 발언 뭐 이런 얘기는 아름다운 얘기고 그거는 하고 뭐 그 얘기 하겠죠. 뭐 대통령이나 시장님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하겠고 인천 시민으로서 뭐 예를 들자면, 인천이 천만 도시나 뭐 그죠? 뭐 누군가 인천이 예 뭐 서울이랑 대구를 부산을 대구를 제꼈고 이미 부산도 이제 곧 제끼려고 노력하는데 뭐 그런 비교하면 안 돼? 이해했죠? 시각을 넓혀서 그 제자로 안에 갇혀가지고 하면 그 얘기밖에 더 하겠냐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른 얘기, 그러니까 뭐 다 의의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얘기들 뭐 껴가지고 미리 간단하게 밑자락 깔아놓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고 그건 다 각자의 전략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지만 첫 번째 발은 아무도 기억 안 날걸? 빠친구 얘기랑 뭐 몇 가지 얘기 말고는 원래 그런 거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당연하게. 필요한 얘기들만 좀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 짓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10분 있다가 시작.